안녕하세요. 서보웨이입니다. 빠밤. 두 번째 하는 게 재밌다. 대회 진행 중간에 해주신 말이 있어요. 보드 부력이 상관이 없을 때가 온다. 파르코 형 여기 누군지는 여기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짧은 보드를 타시려고 했었는데 이제 진 사장님의 말을 듣고 그럼 나는 롱보드를 더 계속 열심히 타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오늘 찾아왔는데 그거 얘기 한 번만 해주시면. 아직까지 상당수의 한국 서퍼들이 롱보드를 계속 타고 있는데 즐겨 타고 있죠. 네, 그 숏보드나 좀 길이가 짧은 다양한 형태들의 보드들이 존재하는데 그걸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뭐 물론 난 롱보드가 너무 좋아, 나의 최종적인 목표는 롱보드야 라고 생각하고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 한켠에는 저 숏보드 언젠가 한번 타보고 싶다. 그렇죠. 나는 저걸 타고 싶다. 저걸 타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서핑보드의 이 장르의 구분은 말 그대로 장르의 구분일 뿐인 거예요. 롱보드와 숏보드. 이게 순서상의 차이도 아니고요. 난이도 상의 구분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레슨할 때 제일 첫 시간에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9.4피트 서핑보드를 타시게 될 건데 아마 이 짧은 보드를 타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안 드리고 이걸 드리는 이유는 이게 초보자용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고수용인가? 그게 아니다. 그냥 이제 롱보드로 입문을 하게 되면 롱보드는 초보들이 타는 거, 숏보드는 고수들이 타는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리거나 또는 순서상 롱보드를 먼저 타야 되고 숏보드를 타야 한다, 이런 편견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최고고 네가 하는 음악이 별로야? 되게 편협한 시각이죠. 그쵸. 보드의 구분도 똑같아요. 하지만 처음 타시는 분들이 롱보드로 교육을 받고 롱보드로 시작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물 위에 더 잘 뜨기 때문이에요. 물 위에 잘 뜬다는 거는 균형을 이야기해요. 균형 잡기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롱보드가 레슨 받을 때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기껏 바다에 1시간 남짓 들어간단 말이죠. 아무리 길게 2시간을 레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2시간, 1시간 반 동안 무언가를 배워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짧은 애를 들이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균형의 이슈에서 불리한 조건의 서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배워가시기에는 얘가 더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력의 이슈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보드를 타보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운 서핑을 할 수 있어요. 파도에 맞는 보드를 골라서 들어가는 거죠. 어떤 날에는 롱보드, 어떤 날에는 미드랭스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날에는 정말 퍼포먼스 스타일의 숏보드나 또 어떤 날에는 아주 짧은 피시보드를 들고 들어가서 타는 것이 재미있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보드마다 느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즐겁게 서핑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짧은 부터 탈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태기 씨는 지금 어떤 보드 타고 있어요? 저는 6.1 길이에 부력은 30.8? 30.8. 재밌는 것은요, 불과 7, 8년 전 서핑보드의 부력을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타시는 분들은 부력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핑한 지 기껏 이제 다 10년이 안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 서핑은 수백 년 이상 존재했다고요. 그쵸. 그 수백 년 동안 부력을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그 부력은 왜 포기가 되냐면 기계가 보드를 깎아내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로 수치를 입력하고 이제 그런 부력들을 계산할 수 있게 이제 바뀌면서 CNC 머신이라고 해서 이제 쉐이핑을 사람 손으로 하지 않고 기계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력 단위를 표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보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수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 부력을 표기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핑보드 처음 탈 때만 해도 부력이 안 써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깎아서 만드는 보드들은 대략적인 부력을 요 정도 될 것이다 정도 추측을 하는 거지 그거를 부력을 표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력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롱보드 타시는 분한테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야, 니네 이거 타다가 이걸로 타면 이제 전향을 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패들이 안 된다.
패들이 안 된다. 패들을 하기 위해서 보드 부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보통 롱보드가 부력이 70리터에서 90리터 사이가 나와요. 일반적인 퍼포먼스 타입들의 숏보드들은 30리터가 넘지가 않고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면 이제 30에서 34리터 정도 나가죠.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숏보드 타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이 설명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갑자기 2배가 줄었으면 안 타줘야 되는데 네. 타죠. 네, 다 타요. 다 탄다고요. 길이를 줄여서 보드를 전향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부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신이 그 보드에 적응되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 롱보드로 균형을 잡으면서 파도로 이 패들링을 익숙하게 만들어내고 했던 시간들을 보드를 줄이고 길이를 바꿀 때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네.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부력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해지진 않아요. 왜? 여기서 절반 정도 줄어들어도 사람들이 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이게 30리터냐 27리터냐 34리터냐 이거는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보통 해요. 최대한 부력이 센 걸 살라고 하는 거야. 이만한 네. 동그랗게 뚱뚱하고. 과연 그러면 파도가 잘 타질까? 길이를 줄이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숏보드의 모양을 유지시키고 싶어 하고. 뾰족한 거. 그쵸. 네. 근데 부력은 세야 돼.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타입들의 네네. 보드들 보면은 폭이 넓고 두께가 두껍고 네. 그리고 숏보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길이는 최대한 줄이고 싶으니까 막 58 막 이런 애들을 사요. 근데 부력이 막 34리터 막 이래. 네네. 그럼 막 옆으로 넓고 또 편편하고 네, 그런 보드들을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부력의 이슈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드의 형태를 봐야 돼요. 형태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숏보드를 입문하고 싶다고 해서 보드를 사가지고 오는데 대표적인 보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콕 집어서 얘기할게요. 에버리지조나 하이파이브 같은 보드들 가지고 와요. 아주 넓고 짧은 보드예요. 네. 되게 재밌는 보드들인데 이 보드들은 특징이 선명한 보드예요. 이게 어떤 특정 파도에서 즐겁게 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보드예요. 메이커들의 설명들을 보면 뭐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다 탈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쵸. 그거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런 보드들이 탈 수 있는 파도의 형태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고 봐야 돼요. 가장 큰 실수라는 게 뭐냐면 길이를 무리하게 줄인다는 거예요. 부력을 줄이는 건 두렵고 그러자니 길이를 길게 하려는 숏보드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짧고 뚱뚱하고 넓은 애들을 사가지고 오는 거야. 네. 요게 1차적인 실수예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길이를 줄이지 마세요. 길이를 무리하게 줄이면 여러분 패들링을 손해봐요. 얇고 긴 형태가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어요. 이 배는 옆으로 겁나 넓고 뚱뚱한 배야. 네. 그래서 떠 있으면 균형 잡기 되게 쉬울 거야. 네. 넓으니까. 네. 근데 내 배는 카누야. 좁고 길어. 올라가면 겁나 휘청거려. 속도를 내야 돼. 시작! 해서 저었어. 누가 더 빨리 갈까? 엄청 단순해져요. 그렇죠. 숏보드로 전향을 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패들링이잖아요. 패들아웃 해서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가지지가 않고 파도를 따라가고 파도를 잡아내고 싶은데 속도가 느리니까 안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부력이 약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력이 단순히 뚱뚱하고 넓고 이렇게 막 수치상의 부력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이크오프 테크닉이 어느 정도 그 완성이 되고 나면은 패들링의 스피드보다는 위치 선정, 파도를 어느 위치에서 내가 잡아내느냐가 숏보드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몸에서 이해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저어서 나가는 이 속도에 대한 그 이슈가 아주 많이 커질 거라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짧은 보드들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력이 높다고 해서 잘 타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숏보드의 기준에서. 중간 길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보드 여러 개 산 돈도 없고 하니까 한 번에 갈까? 내가 롱보드에서 숏보드로 길이를 전향할 때 길이에 대한 부담을 너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내려와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단순히 부력 자체 수치보다는 좀 더 패들하기 용이한 보드로 줄여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고 테이크오프의 테크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그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딱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때 되면은
이게 뭐 20리터가 되든 뭐 34리터가 되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재밌게 탈 수 있는 보드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숏보더야. 나는 롱보더야.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는 순간 더 재밌는 파도들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작은 파도에서는 좀 더 길고 넓은 보드로 더 재밌게 탈 수 있는 날들이 더 많거든요. 롱보더가 숏보드를 겸해서 같이 타게 되면 어떤 게 유리해지냐면 밸런스가 훨씬 좋아져요. 그렇죠? 더 많이 흔들리는 것에 연습을 하니까요. 대부분 테이크오프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라이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쭈루룩이죠, 쭈루룩. 네, 그건 이거 중간 길이를 타면 다 해결이 돼요. 내가 보드를 밟고 서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아요. 테이크오프는 어떻게 만들었을지언정 내가 지금 이 보드를 내 발바닥 전체로 온전히 느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느껴지지 못한다면 미드랭스로 좀 더 길이가 있는 보드를 다시 한번 타세요. 그래서 레일 투 레일부터 다시 발바닥으로 내가 보드를 컨트롤하는 느낌부터 다시 공부하시면 길이를 줄였을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정복하겠다라는 생각에 되게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요. 얘가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아요. 한 번에. 테이크오프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막 흔들기에 급급한 숏보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자기가 지금 제대로 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지조차 못 느끼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숏보드로 넘어온 친구들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해요. 움직이지 마라. 너가 지금 네 보드를 정확하게 밟고 파도의 이 미들에서 쭉 파도를 타고 가고 있는지부터 느껴라. 계속 움직일 생각하지 마라. 결국은 파도를 느껴봐라 이거는. 그렇죠. 내 보드를 내가 제대로 보드 위에 완전히 타고 있는지. 근데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느껴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요. 느껴지는 보드로 바꾸세요.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느낌을 알고 나잖아요. 그 느낌을 알고 나면 길이를 좀 줄였을 때 내가 지금 제대로 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 건지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내가 보드를 밟고 있는 그 느낌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막 와닿지 않니? 막 와닿지 않니? 늘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길이를 줄일 때 한 번에 줄여야 되느냐 순서대로 줄여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서퍼들마다 의견이 다 달랐어요. 저는 순서대로 줄이는 걸 권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서퍼들은 한 번에 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요 개인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완전히 파고들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면서 해내는 타입이라면 완전히 줄여도 돼요. 근데 내가 좀 실증도 빨리 내고 남들보다 운동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지도 않고 또 뭐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한 번에 줄이는 거는 스트레스만 받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자기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다양한 보드를 타보기를 권해드리고 그런 내용들은 사실 주변에 좋은 서핑샵들을 찾아가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강습을 받으면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멘토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서핑 인구가 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핑 보드를 이제 롱보드에서 숏보드로 줄여야겠다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뭐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소프 양양에 오셔서 직접 개인별 맞춤으로 이렇게 레슨을 들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또 여기서 공개하지 않은 노하우들을 직접 오시면 또 여기까지 맛배기 패들링만 가지고 한 3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3시간에 한 3일 강습할 수 있어요. 패들링만 2박자 서브웨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subscribe